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도 투표했습니다. 지금 8시까지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표하신 분들은 한 돈을 4천만 원 이상 버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을 금액으로 따져봤답니다. 그랬더니 단순히 이번에 선관위가 이 투표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총 비용이 한 3,110억 원 정도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1인당 100% 투표를 다 했을 때 1인당 이 투표하는 투표권이 7,300원 꼴이랍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다르게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400조입니다. 400조.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그러면 5년 동안 2,000조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래요. 네, 누가 도대체 2,000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뽑는 투표라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얼마를 결정하는지를 따져보니까 4,72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표를 던진다는 거는 4,726만 원을 누가 써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투표하면 4,726만 원 준다 그러면 투표율 얼마 나올까요? 예, 아마 찍고 나서 나올 때 출구에서 4,726만 원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101%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거의 지금 잠깐 올 때 보니까 한 70% 정도까지 된 것 같은데, 예,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요. 그 일환으로 저희 비주슈머 역시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저희가 오후 5시에 멘토링 특강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멘티와 멘토가 존재해요. 그래서 멘티에게 이제까지 내가 있었던 멘토가 가진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토대로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멘토링 특강을 쓸 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씁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을 생방송으로 지켜보시는 많은 휴엔 가족분들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만약에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앞에 앉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 모든 걸 다 쏟아서 그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멘토링을 씁니다. 그냥 단순한 강의를 위한 강의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멘토링 특강에 대한 내용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면 좋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까지 제가 성공학이라는 걸 조금 오래 연구를 했어요. 20년 넘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빨리 쉽고 정확하고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많이 했고요. 연구했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좀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 저도 성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분석을 했지만 마이크를 잡는 직업을 제가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럼 같이 따라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지금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나중에 돼보니까 알았습니다. 이건 천직이구나 나의.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저는 딱지치기 세대입니다. 예, 딱지를 접어서 동네에 가지고 나가서 붙어서 따먹는 그 재미로 흙바닥에서 친구하고 딱지치기를 하면 밤새 저는 기술을 연마합니다.
이 발을 대놓고 이런 각도로 치면 잘 넘어가는구나 라고 기술을 딱 연마해가지고 강호에 나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붙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치면 잘 넘어가요. 그러면 친구가 계속 이뤄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막 치다가 제가 다 따먹고 나면 그 친구는 그 기술을 연마하지 못해서 바보같이 이렇게 위에서 쳐요. 그러면 잘 안 넘어가요. 결국 좀 있으면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발 대봐. 그리고 이렇게 쳐봐. 그러면 넘어가지. 잘 넘어가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그랬던 저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내 딱지를 넘기면 같이 좋아해요. 그리고 나면 내가 뭐 한 거지? 그랬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를 얻어놓으면 그거를 알려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멘토링 특강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오늘의 투데이 멘토링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클래스를 높이는 성공 노하우, 이것을 제가 주제로 삼아봤어요. 먼저 클래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클래스. 자, 클래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씁니다. 차도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도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라는 말은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면 학급 또는 수업 뭐 이렇게 원래 그런 용어인데 이것을 계급이라든지 수준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내부에서 직업, 신분, 재산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말은 많이 쓰시죠. 그래서 뭔가를 봤을 때 수준이 다른 걸 보고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것은 퍼스트 클래스겠죠. 그죠? 퍼스트 클래스고 또 전체적으로 따지면 월드 클래스, 가장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클래스를 나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멘토링 특강을 얘기할 때 정말 높은 클래스로 삶을 살려면 또 성공을 이루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분석했을 때 그들은 뭔가 달라도 달랐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딱 한 글자로 이렇게 집약하는 게 보통 우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몫이거든요. 그걸 오늘 저는 클래스라는 용어로 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달랐는데 뭐가 달랐냐면 바로 클래스가 달랐어요. 어떤 클래스가 달랐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번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클래스, 제가 한번 말을 붙여봤습니다. 클래스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계별로. 그거를 붙였을 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세계적인, 그냥 말 그대로 붙인 거예요. 세계적인 클래스를 월드 클래스라고 하면 전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한 나라 안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클래스를 국가 클래스라고 한다면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을 땐 지역 클래스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역의 범위로는 나눴지만 그 지역의 범위가 예를 들어 이 지역의 대표가 국가에서 지역 대항전에 나가는 것이고 지역 대항전 나가서 거기서 국가 대표가 되면 전 세계 우리나라 국가 대표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지금 쓰는 리그전, 야구에서 많이 쓰이는 리그로 하면 메이저 리그라고 해요. 메이저 리그는 말 그대로 메이저예요. 가장 큰 리그죠. 그리고 거의 월드 클래스 수준이에요. 메이저 리그는. 그리고 국가, 이것을 마이너 리그라고 칭한다면 이제 지역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네 리그가 되겠죠. 예. 어떤 걸 다 붙여봐도 이 클래스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비즈니스랄지 사람이랄지 물건이랄지 기술이랄지 모든 것들은 다 이 단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클래스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가장 지금 꿈꾸고 로망이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클래스는 여기서 어디입니까? 당연히 월드 클래스예요.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노하우와 어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다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만드는 순간에 월드 클래스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월드 클래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질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하나의 운동을 하더라도 또 뭔가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세상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부터 분석하고 시작해요. 뭘 하나를 내가 관심을 가지면 세상에서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글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 2등을 봐요. 3등을 봐요. 그러면 자꾸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눈이 여기로 맞춰져요. 그래서 다른 걸 이것을 내가 시작하려고 할 때 벌써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클래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소유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월드 클래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월드 클래스가 됐을까요? 방금 전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학습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월드 클래스가 되실 자격이 되세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월드 클래스가 됐어요. 생각의 크기를 늘리고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러한 비전을 갖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쌓아가면서 그들도 월드 클래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까 제가 투표 한 번 하는 게 4,726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뭔가를 깨달으시고 뭔가를 딱 느낀다면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었을 때 이것에 대한 영감은 돈의 가치로 환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월드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비즈니스는 다른 일이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에 월드 클래스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핵심으로 좀 집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우리 사업으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가 됐다는 것은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성공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그들을 분석했을 때 어떤 것으로 그렇게 월드 클래스가 됐는지 봤더니 바로 이거였어요. 자, 본질의 가치를 꿰뚫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 본질의 가치를 꿰뚫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여러 말로 쓰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알면 다른 데다가 의미 없는 힘을 쓰지 않아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요, 정말 이거 같아요. 다른 데다가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동을 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와 아마추어가 경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아마추어가 프로를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런데 그것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운동 경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 칠 줄 아십니까? 배드민턴은 우리가 그냥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치잖아요. 배드민턴을. 그런데 제가 배드민턴을 예전에 많이 쳤어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이야말로 전문가와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전문가를 딱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15점 경기에 14점을 주고도 이길 확률이 많은 게 이 배드민턴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부터가 틀릴까요? 치는 거가 다를까요? 아니요. 치는 데는 거의 비슷한데 뭐가 틀리냐면 이걸 하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뛰어갔다가 이렇게 뛰어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스텝 몇 번을 가지고도 가볍게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배드민턴 할 때 이쪽으로 툭 치면 비전문가들은 신나게 이쪽으로 가서 겨우 건져내면 이쪽으로 툭 치고 끝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익힌 자들은 저쪽으로 쳐도 나의 그 스텝으로 그것을 걷어내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은 뭐냐면 배드민턴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에요. 배드민턴 언뜻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잘 쳐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의 본질은 뭐예요? 잘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드민턴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이 스텝부터 가르쳐요. 스텝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볼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는 클래스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골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골프 안 쳐보신 분들은 골프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골프는 본질이 뭐냐면 공을 구멍에 넣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어떻게든 이 공을 저기 있는 홀에다가 얼마나 많이 쳐서 넣는 게 아니라 적게 쳐서 넣느냐가 그 본질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저것을 공을 넣으려면 일단 제일 먼저 골프의 본질은 딱 두 가지예요. 방향과 거리예요. 한마디로 저 홀에다가 내가 이 공을 쳐서 넣으려면 제대로 치려면 방향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게 첫 번째. 예를 들어 10m가 남았는데 방향은 똑바로요. 근데 쳤는데 20m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10m를 비껴나간 거죠. 아무리 방향이 좋더라도 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골프의 본질은 거리와 방향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골프를 배우고 익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님이 드디어 골프를 배워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칠 수 있겠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자식이 골프 배운다고 하더니만 2개월 만에 골프를 배워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자식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좀 해야 되겠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골프를 치려고 하는 게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는 이제 노년에 있어서 골프를 하는 것이 해서 정말 잘 치고 싶대요. 진짜 잘 치고 싶어서요? 진짜 잘 치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대로 하시면 잘 칠 것 같은데 하실래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6개월 동안 동네에서 프로 선생님들 있죠. 프로 선생님을 잘 찍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6개월 동안을 레슨을 받을 텐데 레슨을 받는 동안은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말고 그 선생님만 6개월 동안 들어라. 그럴 자신이 있으면 하고 아니려면 하지 마라. 이랬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골프는요, 이 본질이 이렇으니까 막대기 가지고 골프채를 가지고 어떻게든 쳐도 돼요. 어떻게 쳐도 갔다가 구멍에 넣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프 폼을 보시면요, 기상천외한 골프 폼 많습니다. 정말로. 예.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골프 폼이 굉장히 이쁘죠. 프로니까 이쁠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프로가 된 거예요. 근데 골프를 치는데 보면 똑바로 치고 거리를 정확하게 치려면 꼭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어요. 꼭. 그런데 일반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든 그냥 치고 하니까 그 룰을 무시하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걸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까지 경험해 바로는 제대로 정석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점수 이하는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본인은 자신은 몰라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나는 발전해서 딱 멈추는 거예요. 공을 열심히 치는데 자꾸 휘어가. 네, 자꾸 휘어가는 거예요. 쟤는 치면 똑바로 가는데 똑같은 나는 힘이 더 세. 근데 나는 치면 막 휘어가.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본질에 입각한 기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골프 치는데 막 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골프채 바꾸는 거예요. 골프채 바꾸면 똑바로 갈 줄 알고 골프채를 바꿔요. 골프채 막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꿉니다. 이게 어쩜 우리 사업에 너무나 적용이 잘 돼요. 정확해요. 이 업을 제대로 하고 클래스를 높이고 세계적인 클래스가 되려면 이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걸 제대로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젊은이들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쇼더 플랜 해가지고 매출 끌어내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줄 알아요. 그리고 조직 세팅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줄 알아요. 정말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최근에 시작한 젊은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전략이요? 리크루팅 전략이요. 리크루팅 전략을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매출이 오르니까요.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자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비전을 줘서 이 사람을 매출을 끊게 만드느냐, 얼마짜리 매출을 끊게 만드느냐가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행위는 그렇게 하지만 이 사업의 본질적 가치는 알고 있겠지 물어봤더니 이것이 잘 되는 게 사업이래요. 이것이 잘 돼서 이들도 그렇게 하고 이들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비즈니스고 정말 속이 다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계속 본질에 대해서 물어봐도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이 안 나와요. 진짜 이 사업 그것은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사업을 하다가 딱 막혀요.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해요? 골프채 바꾸듯이 회사를 바꿔요. 또 하다가 안 돼요. 또 하다가 또 바꿔요.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 노력에 따라 그 두 번째 월드 클래스로 진짜 높은 클래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서 이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이 업의 본질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정확하게 저는 이 두 가지로 이 업의 본질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 소비자 만들기가 이 업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단순 소비자를 만드는 것은 이 업이나 저 업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느 기업이나 다 소비자를 만들어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소비자 만들기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기업이든 다 소비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이 업은 무슨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냐면 생산적인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생산적 소비자든 무슨 비생산적 소비자든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 이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이 사지는 소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생산적 소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데보다 여기서 사는 것이 좀 더 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있는 생산성이 부여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생산적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내가 판과 도구를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업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서 그거 쓰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더 생산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업이 바로 우리의 업이에요. 이게 업의 본질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보다 이걸 쓰는 것이 더 이득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저는 소비 촉진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사업자라고 표현을 하죠.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후원하고 육성하느냐의 일이 바로 우리의 업의 본질인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저는 이 업의 본질을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월드 클래스,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세계적인 거부, 한 달에 뭐 10억 이상씩 몇 억씩을 버는 사람들의 분석을 다 해본 결과 그들은 뭐를 생각하고 어떤 본질을 추구해 나갔냐면 이 본질을 추구해 나갔을 뿐이에요. 이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그 형님처럼 내 친구가 2개월 만에 골프를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인다? 그것을 쫓아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2개월 만에 골프 배우는 순간에 그는 어느 순간에 치다가 한계점에 딱 봉착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채가 잘못됐다고 채를 왕창 바꾸겠죠. 돈만 엄청 들여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전 세계의 월드 클래스들은 이 본질을 익혀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공의 노하우를 해달라고 하면 맨 듣는 소리만 해요. 맨 아는 소리만 해요. 너무 기본적인 소리만 해요. 막 짜증나요, 들으면. 저 아는데, 저 아는 소리인데. 뭐 제품 체험해라 이런 소리만 해요. 왜요? 제품을 체험해야 생산적 소비자한테 그거 쓰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제품 체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큰 기본적인 방법이고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하수들은 저거 말고 다른 뭔가의 기술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막 그걸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2달 만에 골프를 칠 수 있는 희한한 방법들. 그거 뭐 이렇게 뭐 똑딱똑딱 해서 뭐하냐? 그냥 갖다 후려 패면 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게 더 쉽거든. 막 신나게 막 연습장에 가서 뚜려 팰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렇게 우리는 물건 안 들고 다 무슨 소비는 얼어 죽을 소비냐. 돈 놓고 돈 먹기가 이 사업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에 혹해요. 그런 사람부터 이런 걸 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매출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 퍽 올라와야 내가 돈이 되지 라고 하는 거에 그 사업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사업으로 치우치고 이런 행위를 한 사람 치고 월드 클래스에 입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마이너 리그 아니면 동네 리그예요. 그래서 생산적 소비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제품을 체험해 알아야 소비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또 후원과 육성을 하려다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교육과 이런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미팅에 참여해서 내가 익히고 학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 사람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월드 클래스인 이 사람이 자기 성공을 분석했을 때 뭐가 제일 내가 성공을 했지? 이거네 역시. 제품 누구보다도 열심히 썼고 누구보다도 교육과 미팅에 참여를 해서 익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성공한 거 외에는 없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줄 뿐이에요. 저는 이 업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업을 생각하시고 성공을 생각하시고 또 뭔가의 큰 꿈을 가지신다면 특별한 전략과 전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과연 지금 내가 이 업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업의 본질에 맞는
나의 몸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데 힘을 쏟고 있다면 이것은 월드 클래스로 가기 어려워요. 그냥 동네 리그에서 머문다거나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우리 휴엔 컴퍼니 가족분들이 가장 빠르고 쉽고 크게 성공하길 원합니다. 저는요. 거기에 제일 먼저를 아무리 제가 분석하고 또 분석해봐도 이게 제일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이것에 완벽한 이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클래스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은 이 사업은 회사의 선택부터 모든 사업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 클래스에 맞는 생산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무엇이 존재해야 되냐면 회사가 존재해야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업계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뭐냐?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 제가 기업가지만 기업가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가 올바른 클래스로 나왔다면 절대 그런 사업자가 나오질 않았을 거다. 하지만 회사 자체 내에서 정말 본질의 가치를 훼손하는 회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피해자들이 나왔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기업가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회사 선택, 어떤 클래스, 과연 월드 클래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회사냐, 아니면 국가로 머무는, 아니면 지역으로 머무는 그러한 클래스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어떤 부분을 봐야만 클래스를 나눌 수 있는지의 요소가 있겠죠. 그 요소를, 이건 제가 만든 요소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월드 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내놓은 자료들, 그것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월드 클래스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구나. 그 세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 회사는 기술의 클래스가 달라요. 그리고 플랫폼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꿈의 클래스가 달라요.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얘기해요. 여기다 제품력이라고 안 했습니다. 제품은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한 제품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얼마나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월드 클래스냐, 이 클래스를 나눠요. 그래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월드 클래스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의 뭘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클래스에 맞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휴엔 컴퍼니의 가족분들이 휴엔 컴퍼니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 그리고 그 아이템들을 100% 활용하시길 바라요. 자, 보통 보면 그 아이템 기술력의 이 입증, 검증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역사와 매니아층을 보면서 분석하면서 그 아이템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줍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휴엔 컴퍼니 안에서 어떤 분들은 들어오셔서 킬러 아이템들, 그러니까 전략 아이템들을 이렇게 보실 때 예전 아이템들은 잘 안 보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신제품만을 막 기다려요. 근데 저희 휴엔 컴퍼니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는 뭔 것 같습니까? 닥터큐예요. 닥터큐라는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20년간 검증을 받았어요. 20년간 수많은 매니아층이 있다는 것은 그 제품 아니면 다른 제품을 못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매출로 20년간을 이 혹독한 업계에서 버텼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소비자를 만들어도 그 소비자도 매니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또 여러분들, 저희는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현미경 하나 울러매고 사업을 했어요.
보이는 사람마다 얼굴에 벌레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벌레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얼굴에서 벌레를 보여주고 당신의 벌레를 딱 보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떠한 공포에 떠는지를 잘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그들에게 소비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써보면 그 내용을 알면 얼굴이 간지러울 때마다 막 짜증이 나요. 얼굴 간지러운 이유가 모낭충 때문인 걸 아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긁을 때 이렇게 터는 습관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고 한국에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해서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20년 된 아이템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기 벌레 못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도 내가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최고의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이 클래스를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독보적인 클래스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전 세계 이것만 봐도 알아요. 닥터키를 취급하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 중에서 단 한 나라도 실패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가 입증하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는 독보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해나 마찬가지고요. 라디꼬, 엔젤 해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해나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독점으로 갖고 있어요. 이러한 아이템들. 올가라인 마찬가지. 올가닉 좋아하시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올가닉. 이러한 기술력을 저는 왜 이렇게 모으게 됐냐면요. 앞으로도 저는 전략 아이템들을 이런 식으로 모을 생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업은 생산적 소비자를 만드는 본질이 있는데 소비자를 만드는 그 사람도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 전문 비즈니스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려면 이 세상에서 입을 누군가에게 공포 중에 3대 공포 아시죠? 공포 3대 공포. 첫 번째 공포, 똑같은 공포인데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공포.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래요. 두 번째가 판매, 세일즈에서 거절당할 공포. 이게 두 번째. 이게 같은 공포래요. 세 번째 공포가 불에 타 죽는 공포래요. 불에 타 죽는 공포. 불에 타 죽을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이 세 가지 공포심이 똑같대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비를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일즈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전문가가 이 사람한테 입을 열려면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써봐라고 입을 열려면 이 사람한테 충분한 무기를 줘야 돼요. 입을 열 만한. 그 무기가 뭐냐면 제가 모르는 거. 알면 깜짝 놀라는 거. 어머 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닥터큐를 처음 해보고 이건 되겠다 한 거예요. 회사를 하려고 닥터큐를 찾은 게 아닙니다. 닥터큐를 보고 이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창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기준에 맞춰서 찾을 수밖에요. 올가닉, 천연 100% 올가닉, 야 이거 올가닉 좋은데 다 올가닉이 많어. 그 중에 입을 열려면 어떤 올가닉이 되느냐. 미국에서 1등 올가닉이면 되겠다. 그 근거를 대라 그러면 미국 채식협회에서 유일하게 AVA 마크를 유일하게 화장품에 붙여준 올가닉이다. 이거는 채식협회가 되게 권위가 있어요.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AVA 마크가 있으면. 근데 화장품에는 안 붙여줍니다. 근데 올가닉에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야 올가닉 중에 이게 최고다. 입을 떨 수 있겠다. 이번에 제가 연어 정액에서 PDRN을 만났을 때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면 입 뛸 수 있겠다. 너 연어 정액 알아? 이거 뛸 수 있겠다. 그게 뭔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너 줄기세포 알아? 알지. 이거 하고 연어 정액 알아? 그게 뭐냐? 입 뛸 수 있겠다. 그럼 효과만 뛰어나다면 이거는 또 우리가 생산적 소비자를 또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독점을 자꾸 막 하려고 하는 거고, 고집스럽게 뭐가 달라도 다른, 입을 열 수 있는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자연치유, 건강, 이 세상에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을 열려면 어떤 걸 열어야 되겠다? 자연치유 밴드에 들어오게 하면 입이 열리겠다. 자연치유 밴드는 우리나라 세포교정학회가 인정한 밴드고, 스토리가 있고 이미 전문가들, 한의사들에서 다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이걸 가지고 세포를 우리가 바꾸자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저희 휴앤컴퍼니가 제품 개발에 애쓰는 것 같습니까? 기술 제휴에 힘쓰는 것 같습니까? 기술 제휴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왜? 월드 클래스로 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제가 지금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SS 시리즈 PDR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지금 단지 3개의 제품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항염 이런 거에 정말 좋아서 엄청난 응용이 돼요. 이게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연치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이어트, 유전자 다이어트가 또 나온 거고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 다 낼 수 있어요. 물론 이 기술도 발전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예요?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도 더 뛰어난 기술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 놉니다. 놓을 수 있는 근간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공장이라면, 공장에서 내가 그 기술을 하고 있다면 공장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산을 하는 회사가 이 네트워크를 하는 게 위험하냐고요. 얼마나. 다른 회사를 제가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시대가 바뀐 만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땐 말 그대로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이 회사의 제품을 다 쓰게 만들 수 있겠구나 했으니까 96년도에 저는 그 비전을 본 거예요. 지금이었으면 아이고 세제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비전을 안 다가왔을 거예요. 전혀. 그것이 바로 기술력을 도대체 이 회사가 월드 클래스로 가려고 하는 진짜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가 진짜 여러분들이 월드 클래스를 생각한다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예전에 5년 전만 해도 이 얘기 안 나왔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얘기 안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플랫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과연 월드 클래스를 지배하려면 이것을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만들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있어야, 우리는 플랫폼이 없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한 사람만 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100명 모아놓고 직접 날아가서 글로벌 사업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사람만 알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플랫폼을 가지고 했었다면 자랑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플랫폼 없이 직접 거기에 날아가서 하셨던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안 하는 이상 그거 할 짓 못 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혹시 여기 제주도에 파트너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서울에 계시는데 제주도에 파트너가 있으면 그 파트너 후원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 후원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자본이 들어갈까요? 비행기 값만 들어가면 얼마일까요? 예. 아마 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제주도까지 안 갑니다. 거기 지역에 있어도 가서 내가 또 후원해야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안이 아니라 필리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실 자신 있으세요? 플랫폼 없이? 아니요. 이제는 월드 클래스는 플랫폼 없으면 월드 클래스 게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로요. 그래서 지독스럽게 고집스럽게 휴월드를 만들게 된 거고, 아직 휴월드 마음에 안 듭니다. 이 플랫폼, 우리 전산실에서는 아직 플랫폼이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의 꿈은 커요. 이 휴월드를 만들 꿈이. 과연 이 회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맥을 제대로 알고 월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플랫폼에 얼마만큼 역량을 쏟는 회사인지, 얼마나 거기에다 승부를 거는 회사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걸고 있어요. 기술, 이 세 가지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다. 기술력과 어떻게 하면 좋은 기술력을 제휴를 맺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앉아서 글로벌을 실현시킬 것인가. 방 안에 앉아서 글로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미국의 마이클 머시기가 물건 샀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자식 이거 안 사더니만 또 샀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걸 내 손 안에서 쉽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외국에서 우리 플랫폼 안에 쉽게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배송받고 하게 만들 것인가에 회사의 모든 전력을 다 쏟고 있어요. 그게 바로 플랫폼 클래스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쏟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의 꿈, 곧 오너의 꿈, 이러한 클래스가 단지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가요? 저 이번에 뭐 정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연설을 하거나 뭐 할 때 제일 제 마음속에 와닿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수많은 얘기를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꿈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너는 왜 휴행 컴퍼니를 하는가? 너는 왜 비주슈머를 하려고 하는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꿈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주슈머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전 세계가 비주슈머 이야기하는 그날을 만들고 싶다. 전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 하듯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듯이 전 세계가 한국인이 만든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비주슈머라는 이야기를 떠들고 싶게 만들고 싶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레벨이, 클래스가 저는 여러분들의 클래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월드 클래스의 꿈을 가진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러한 클래스의 꿈을 갖지 않는다면 이거는 나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월드 클래스로 가기 위한 수많은 기업들에 보니까 그 기업들은 다 전부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이것을 가지고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이 동네 리그냐, 국가 리그냐, 아니면 메이저 리그냐, 월드 클래스냐. 그래서 저희는 비주슈머 이 네 가지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잘 알려다 보면 클래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 확산이 무엇 때문인가? 이 네 가지예요. 화면에 보시면 명분, 실리, 시대, 문화. 무엇보다도 우리는 30년 동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명분을 잃었어요. 지금. 이걸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이 판이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이걸 이야기할 때 이미 그들에게 명분을 잃은 것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 불씨를 되살려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명분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프리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전면에 내세워서 꼭 물건을 사야만 되고, 여러분 네트워크 하는 친구가 일반인들이 전화가 오면 왜 피합니까? 자기한테 피해도 안 주는데 물건 사라고 할까 봐 피하는 거거든요. 뭔가 들어주면 뭔가 물건을 사야 돼요.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이었어요. 당연히 물건을 사야 매출이 오르고 당연히 소득이 오르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그건 많이 썼잖아요, 이제까지는.
그건 많이 썼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았다고요. 새로운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프리마케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프리마케팅으로 제시를 하면서 명분을 갖자. 그리고 불합리한 어떠한 요소들도 다 제거해보자. 그렇게 하는 명분이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명분 속으로 들어와야 와서 소비가 일어나줘야 실리가 따르죠. 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전문 분야가 보상 플랜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휴앤컴퍼니에서 제일 다른 보상 플랜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 가장 어느 보상 플랜보다 가장 락이 안 걸려있는 보상 플랜이 저희 보상 플랜이에요. 락이 안 걸려있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가들, 오너들은 다 알아요. 사업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오너들은 어떻게 락을 왜 거냐면 당신이 요 수익을 벌려면 요만큼 매출 올리고 벌어. 이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벌려면 사람들 몇 사람 더 데리고 와서 이렇게 벌어. 이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벌려고 어거지라도 그걸 하니까 뭐가 올라요?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고요. 휴앤컴퍼니가 다른 건 몰라도 최대한 락을 다 없앴다는 뜻은 뭐냐면 가장 쉽게 벌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똑같은 에너지를 썼을 때 불필요한 락을 다 없애자.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 보상 플랜에 그렇게 해서 가장 그러한 왜 그랬냐면 겪어보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맞추기 위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무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물건이 쌓이고 그것이 결국 다 이걸 망치더라고요. 나는 생산적 소비, 밖에서 쓰는 거 여기서 쓰는 게 더 좋아서 소비하려고 들어왔는데 왜 집에 물건이 쌓여? 네. 직급 안 가면 이거 안 맞추면 수당을 못 받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업이니까 명분이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연되다 보니까 명분을 잃었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데 우리 보상 플랜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야, 진짜 불필요한 락을 다 없애놨네. 그게 진짜 보상입니다. 진짜 실리고요. 회사라고 이거 그냥 주고 싶겠습니까? 이거 걸어놓으면 이만큼의 매출이 오르는데요. 그러나 이 업의 본질과는 그것이 이 판이 달릴 때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보상 플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업계에서 다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 보상 플랜을 그저 몇 퍼센트 주고 몇 퍼센트 주고가 아니라 회사의 철학이 이 안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아, 회사는 진짜 사업자들과 진짜 이 사람들의 수익을 원하고 있구나. 쉽게, 어떻게 하면 쉽게 벌 수 있을까? 그리고 플랫폼 개념으로 가고 우리가 방송국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전략을 써야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세상의 소비를 다 담는다고 했던 것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앞으로 문화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을 정말 담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소비 플랫폼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나 최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휴앤가족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제휴의 속도를 늦추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지금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전략 아이템과 일반 기업 아이템의 밸런스가 맞아야지 어느 기업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 실속을 좀 차려보자.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려보자 라고 지금 기술 개발에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밸런스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과 제휴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담아볼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뭐가 된다? 문화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저는 이 두 번째 선택, 진짜 월드 클래스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말 여기에 맞는 선택이냐.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은 몇 거풀을 계속 벗겨내 봐야 들여다볼 수 있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이런 멘토링 특강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 휴앤컴퍼니 비주슈머는 깊은 가치가 있어. 이걸 알아야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 깊은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도요, 더 큰 가치는 뭐냐면 내 뿌리가 안 흔들려요. 내 신념이 안 흔들립니다. 그냥 설 알면 흔들려요. 얼마나 우리가 니들하고 클래스가 다른 줄 아느냐라는 심지가 딱 굳어있는 순간 뭐라고 떠들어도 클래스가 낮아 보여요. 정말 저는 우리 휴앤컴퍼니 가족분들은 최고의 클래스들만 정말 모이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두 번째, 클래스에 따른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클래스에 따른 집중이에요. 여기에 맞춘 집중이에요. 자, 뭘 집중해야 될까요? 업의 본질에 맞춘 집중이에요.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업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산적 소비자 만들기, 사업자 후원 육성. 이 두 가지의 행위에 집중하고 반복하는 것이 곧 이 사업을 가장 잘하는 길이고, 여기 제품 체험과 교육과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어떤 행동을 해야만 가장 생산적 행동인지를 규정해 놓은 비주슈머 10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비주슈머 10답 안에 이 집중할 내용이 10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매일같이 그것을 내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것이 월드 클래스로 가는 가장 최고 빠른 길이자 최고 정확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10답 강의를 하면서 10답의 성공 법칙, 제1법칙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1법칙, 매일 반복하라. 제2법칙, 무조건 매일 반복하라. 제3법칙이요. 하다가 힘이 들 땐 1법칙과 2법칙을 되새겨라. 답은 뭡니까? 매일같이 이 행위와 이게 뭐예요? 본질에 맞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저는 이러한 것들, 본질의 가치, 제대로 이 사업의 월드 클래스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내가 제대로 알고 그 본질을 제대로 익힌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기에 나올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월드 클래스로 가는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또 골프채를 바꿉니다.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꿉니다. 이 골프채가 아니구나. 더 잘 나가는 골프채가 저기서 있는 것 같아요. 또 바꿉니다. 나중에는 골프채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안 해, 이제 골프 안 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봤냐면 본질을 보지 못했다고. 본질을 봤다면, 이걸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아니라면 이 본질에 입각해서,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을 보고 바로 사업자가 돼서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하나 소비자만 만들어 갔다가는 매출 캐파라든지 어떤 소득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과 본질을 알아서 그것을 하면서 그 행위를 병행하는 것과 그것이 다인 것이냐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우리 네트워커들이 이 본질에
반대가 아니라 이 편협적인 이 비즈니스 행위로만 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골프채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골프채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희 휴행 컴퍼니는, 저희 비주 슈머 마케팅은 비주 슈머 마케팅을 만든 이유가 이 월드 클래스에 맞는 본질을 한번 실현시켜보자 라고 만들었어요. 그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아예 비주 슈머의 시작조차를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라디코하고 계약을 안 했으면 해나 시장에 아예 진출 안 했을 거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예. 저는 꿈이 월드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월드 클래스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정말 월드 클래스에 맞는 생각, 월드 클래스에 맞는 행동, 그리고 월드 클래스에 맞는 그 문화, 월드 클래스에 맞는 꿈, 그것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명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나의 꿈을 이루면 그것은 곧 다른 이의 꿈이 된다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지만 그 꿈을 이루면 우리는 다른 이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꿈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